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196페이지 사회 모습의 변화와 사회적 차별을 철폐하려는 움직임 두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제강점기 시기 때 이제 우리가 개항을 하고 이후에 서양의 문물들을 받아들이면서 도시와 농촌의 모습이 또 많이 변화가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일제가 경제 침략과 식민 지배 정책을 하게 되면서 우리의 주요 도시들이 도시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개항 이후에는 서울, 평양, 그리고 개항장, 인천이나 부산 이런 데가 이제 발달을 하게 되었고 X차 철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먼저 러일 전쟁 때에는 서울을 기준으로 경부선, 경의선이 놓게 되었고 그 전에 경인선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호남선이 이후에 만들어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약간 X자 그쵸? 네, X자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항만 이제 항구 같은 것도 건설하면서 목포와 같은 곳이 이제 신흥 도시로 성장을 해요. 그리고 운송 수단으로는 버스와 택시 같은 것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이동 시간은 더욱더 단축되고 근대적인 시간 관념이 완전히 정착이 돼요. 왜냐면 예를 들면 8시 10분에 기차가 와. 그러면 이제 딱 이때 맞춰서 가야 되잖아. 안 그러면 기차 놓치는 거잖아. 이렇게 하루를 24시간으로 계산을 하고 1년을 360일로 계산을 하는 걸 365일로 계산하는 걸 우리는 근대적 시간 관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근대의 모습들이 갖춰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북부지방에는 특히 공업도시가 많이 성장을 했는데 선생님이 대표적인 게 이제 원산 지역이라고 했고요. 여기에서 나중에 총파업이 일어나기도 했죠. 그리고 철도를 중심으로 해서 일본인 거주 지역이 만들어졌고 여기가 이제 발전을 하게 되면서 메인 스트리트, 메인 도시가 되었던 것이고 여기에 살고 있었던 옛날 사람들은 이제 외곽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빈민촌들이 형성이 되면서 이 도시의 그늘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1920년대, 30년대에는 신문, 잡지, 영화들을 통해서 대중문화가 많이 확산이 돼요. 특히 이제 신문 같은 경우는 광고 같은 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 광고에서 트렌드가 만들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이때 또 특이한 점이 영화도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대표적인 게 나온규의 아리랑이라는 영화예요. 영화 작품도 워낙 잘 만들었고 한국인들의 그 당시 아픔을 또 잘 표현을 했다고 해서 엄청 유명한 영화이지요. 물론 보진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다방이나 카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합니다. 이런 게 오른쪽에 나와 있네요. 그러면서 모던 보이, 모던 걸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었던 거고요. 야구, 프로야구, 프로축구 이런 것들도 이제 대중문화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지만 이렇게 발전하는 과정에서 아픔도 있었습니다. 일단 회사들 그리고 공장들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노동자의 수도 같이 증가를 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당시 일제강점기 시대 때는 특히나 임금 차별도 심했었고 숙련되지 않은 노동자들은 더욱더 대우를 못 받으면서 도시 빈민층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게 토막에나 거주를 하면서 완전히 소외당합니다. 토막 완전 그런 거 있죠? 집, 흙으로 지은 집. 자, 그리고 일제의 식민지 수탈 정책들이 있었잖아요. 토지조사 사업도 있었고 그리고 산미증식 계획도 있었죠. 그런 과정에서 일본인 지주들이 토지를 많이 소유하게 되면서 많은 한국인들이 소작농으로 몰락하게 되었고 농민층들이 이렇게 몰락을 하니까 1930년대에는 일제가 농촌진흥운동이라는 걸 전개를 해요. 근데 농촌진흥운동이 뭐냐면 당시에 이제 농민들이 너무 못 사니까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이렇게 니네가 가난한 이유는 일제가 수탈해서가 아니야. 니네가 잘 못해서 그래. 그러면서 개별 농민에게 피해 책임을 전가를 하면서 더 허리띠를 졸라 매라. 낭비하지 말아라. 더 열심히 일을 해라. 이런 식으로 했던 게 바로 농촌진흥운동이에요. 참 그렇죠. 자, 그러면서 또 이 시기에 또 아픔이 있었던 게 바로 국외 이주 동포들이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대표적인 게 간도 지역으로 이주했었던 사람들이 청산리 대첩이 끝나고 나자
일본군들이 무차별 학살을 하게 돼요. 그 보복을 하기 위해서. 그게 바로 이제 간도 참변이죠. 그리고 일본에서 1924년에 대지진이 일어나는데 이때 일본 정부에서 비난의 화살을 만들기 위해서 한국인들이 이 틈을 타서 우물에 독약을 넣는다는 루머를 퍼뜨려요. 그래서 이제 반쯤 미쳐 있었던 극우주의의 성향의 사람들이 한국인만 보이면 바로 죽입니다. 그 사건이 바로 대지진 때 한국인 삭살 사건이고요. 그리고 중일 전쟁이 터지자 러시아에서 이 소련에서 니네 한국인들도 사실은 일본 지배를 받으니까 일본이랑 너네랑 똑같은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너네 혹시 스파이 아니야? 막 이렇게 하면서 연해주에 살고 있었던 한국인들을 이 중앙아시아로 강제로 이주를 시켜버립니다. 갑자기. 그러면서 하루 아침에 그나마 간도에서 터를 잡고 살던 사람들이 모든 재산을 잃은 채 중앙아시아, 뭐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으로 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정말 힘든 삶을 살아오셨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분들 열심히 또 살아서 터를 잡아가지고 고려인으로 또 지금 살고 있죠. 자, 그러면서 국외의 이주 동포들의 문제점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200페이지 사회적 철폐운동 가볼게요. 3.1운동을 전후로 자유주의, 공화주의, 사회주의, 그 다음에 강해져야 된다라는 개조론, 무정부주의 등의 여러 가지 사상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자유와 평등을 중요시 여겨야 된다 라는 사상이 생기게 되었고 이러한 움직임은 다양한 사회운동에 영향을 주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첫 번째가 여성운동이에요. 여성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여성들이 점차 사회에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이 여성들을 가두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었습니다. 법으로든 아니면 인식으로든. 그래서 여성들의 그러한 열악한 지위를 개선할 필요성이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이 근대교육을 받은 신여성들이 이걸 주도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근우회라는 단체예요. 선생님이 수행평가하면서 근우회를 개설을 주도했었던 여러 인물들을 선생님이 좀 소개를 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김마리아, 그다음에 황해스더, 김한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 근우회는 신간의 자매단체로서 여성 운동도 힘을 합치자. 그래서 민족유일당,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연합한 단체였었고요. 여성 계몽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 공부를 하려고 했다는 거. 두 번째, 소년운동. 자, 이거는 당시에 어린 학생들은요. 지금은 워낙에 귀하지만 정말 대우를 못 받았어요. 그 당시에는. 모자란다. 그래서 미성년이라고 부르는 거였죠. 그런데 게다가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아.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노동 환경도 너무 힘들어. 어린이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방정환이 주도를 해서 천도교 소년회를 만든 게 된 거고요. 요때 이제 어린이날 만들었고 잡지 어린이가 간행이 되면서 뭐랄까 진짜 이 아동들이 하나의 온전한 인격체로 대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이때부터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형평운동도 있었는데요. 이 형평운동은 갑오개혁 때 신분제가 폐지가 되면서 모든 신분제가 폐지된 줄 알았는데 백정에 대한 차별은 계속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모자에 붉은 점을 찍어야 된다? 그런 거. 호적이네요. 호적에 붉은 점으로 백정의 신분을 표시해라. 그러니까 약간 그 카스트 제도의 수드라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건 안 된다 하면서 이제 진주에서 조선 형평사가 조직이 되었고 이게 전국으로 확대가 되면서 우리도 형평성을 맞춰달라. 그러면서 항일 민족운동으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각 계층이 자신들의 어떤 지위, 열악한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투쟁을 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상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왔고
우리 민족성이 더욱더 각성이 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